좋아요, 구독!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미국이 6,200억 보조금을 쏜다라는 소식,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어왔습니다. AI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SK 하이닉스 풀매수 들어가야 되나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좀 긍정적인 내용은 이긴 하나 다소 좀 풀매수를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보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은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련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SK하이닉스가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고, 이 규모 자체를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TSMC라든지 인텔 대비했을 때 직접적으로 받는 투자 금액에 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약 2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는 것 대비했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 그로 인해서 부담감은 다소 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SK하이닉스의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받거나 혹은 정보를 접하는 시기가 살짝 늦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먼저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한 달간을 보면은 약 2조가 넘는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보게 되었을 때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11월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SK하이닉스의 물량 같은 경우는 약 2조에서 4조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아직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물론 이 자리에서 조금씩 버텨주고 있긴 하나 여기에서 과연 끝일 수가 있을까? 결국 SK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선 외국인이 순매도를 멈추고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 그거에 따라서 실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급등에 대한 사유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좀 더해졌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살짝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재 SK하이닉스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실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펀더멘털 변한 것도 없고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분기 최대 실적 나왔고 3분기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했을 때 블랙웨일이라든지 AI 쪽에 대한 거품론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상황들, 24만 닉스, 30만 닉스 가냐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상황들, 주가의 수준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거의 2월과 3월 그 부근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올렸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라서 현재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붙어주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긴 하나 현재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리스크를 살짝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하긴 하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대형주에 속하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외국인 수급이 아직 붙고 있기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 내가 SK하이닉스에 접근하려고 있는 물량 중 20분할 이상으로는 좀 반드시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약 35%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갭상승으로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부터 뭐 풀매수 가나요? 이런 의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직 환경이 조건이 좀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 아직 실적 시즌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실적도 반드시 체크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종목 조금 더 실적 눈여겨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고 특히 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AI에 대한 트리거를 만들었던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의 내용들과 업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AI와 관련했을 때 그동안 좀 반도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AI 투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 결국 이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8월 말이다 보니까 그때까지의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작은 기업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AI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팔란티어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던 부분들, 거기다가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으나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상반기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엔비디아의 선행지표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이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AI의 업황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좀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EPS가 예상치 대비했을 때 좀 크게 못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 8.25달러가 나왔어야 하는데 현재 6.25달러가 나온 상황이라서 좀 계산적으로 보면은 약 20%에서 25% 정도가 좀 가이던스 대비 안 나온 상황이라고 예상치 대비했을 때 안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이던스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25년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긴 하나 현재 EPS 자체가 좀 다소 아쉬웠던 상황들, 그동안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특히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에 걸었던 기대가 굉장히 컸던 만큼 현재 시간 외에서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다소 좀 부정적인 인식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전거래일 100달러라는 그 중요한 라인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의 현재 2분기 EPS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인지 혹은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집중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소 반도체 혹은 기술주들의 향방은 조금 갈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월말에 오픈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잘 버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애플을 좀 이렇게 지분 정리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장과 연결했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애플 지분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금 확보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오히려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시장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나스닥, 뭐 아시아 증시 할 것 없이 폭락장 나오게 되었을 때 그런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역시 워렌 버핏.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 이야기야. 우리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시장에 맞춰서 이슈를 붙이기 마련이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다소 감수를 하면서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현금을 쌓아놓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우리 코스피 2,000, 뭐 3,000 가나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현재 2,500일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좋아지게 되었을 때 하반기로 가면 뭐 대선이라든지 혹은 AI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이 다시 한번 잠재우게 되었을 때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을 때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를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 거래일 전에 그 하락분을 굉장히 크게 만회를 한 기업이 있고요. 그 부분을 만회하지 못한 기업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아직까지 수급이라든지 좀 펀더멘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저가 매수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내 종목이 살아남기 위해선 수급이라든지 힘이 조금 더 강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장대 음봉을 뒤엎거나 그것보다 좀 근접한 장대 양봉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몰려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다 둘러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 우리가 주도 섹터 하면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하면 실리콘2라든지 혹은 뭐 이제 조선이라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물론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외국인 이탈이 나오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긴 하나 저는 접근을 하려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다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뭐 수요일까지는 반대 매매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12시 기점에 반대 매매 나오면서 보합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과 내일 같은 시장도 좀 다소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수요일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나을 수가 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눌렸을 때 담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급등을 할 때보다는 좀 눌렸을 때 내가 관심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데다가 펀드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 눌렸을 때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눌렸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 오늘의 일면에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섹터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서 조선과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힌트를 찾아봐도 될까요? 네, 조선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보면은 외국인 혹은 기관들이 그 폭락장 속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입니다. 결국 이제 조선을 좀 예로 들어보게 되었을 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금요일과 월요일의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점들. 특히 조선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둘러보게 되었을 때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10%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주요 플레이어였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현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했던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대 매매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선 증거금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한 14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용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에서 하락세가 많이 나온다면 이제 신용 썼던 종목군들을 정리해도 비율이 많이 안 내려갑니다. 결국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던 종목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조선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특히 수익이 굉장히 잘 나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빼앗긴 상황들,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아줬다라는 상황들을 가정을 해보면은 여전히 주요 플레이어들 자체는 조선과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힘이 강한 쪽은 조선과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가 두 거래일 동안 담았던 물량들이 1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기회를 조금 더 잡아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 속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